저희가 저번 시간에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도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호흡 명상의 단계가 16단계가 있습니다. 16단계에 걸쳐서 이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설명해 놓으신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6단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는 들숨과 날숨,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명상법입니다. 그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수행자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건 뭐냐면 명상하는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공통점이 뭐죠? 다 조용한 곳이죠. 그죠? 어떤 소음이나 시끄러운 그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흡 명상에 몰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 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좋습니다. 이게 물론 뭐 호흡 명상은 어떤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시끄러운 뭐 그런 뭐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고요한 장소에서는 이 소음이나 여러 다 자극들이 없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장소, 숲이나 나무 아래, 빈방 같은 장소에 가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 명상을 할 때는 그 뭐 집안이나 아니면 다른 곳이나 본인이 명상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뭐 일정하게 한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이나 또는 잠자기 전에 또는 저녁에 뭐 내가 집안에서 명상을 한다면 집안에서 내가 명상하는 장소를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으면 거기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그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그 명상하는 그 공간이 정화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그 길이 안 난 곳에 길을 내듯이 공간도 이제 그런 명상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그렇게 이제 공간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명상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명상한다 이러면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노래방에 가서 명상한다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선원에 여기 오잖아요. 선원에 와서 명상을 하면은 평소보다 훨씬 잘 됩니다, 이게. 만약에 뭐, 오후 같으면 저희가 평일 오후 같으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와서 혼자 명상하다 보면은 명상이 쉽게 잘 될 겁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하면서 그 공간이 명상하기에 적절하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집안에서도 내가 일정한 장소, 안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뭐 작은 방이 됐든 그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앉기만 앉으면 명상이 그냥 편안하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집안에서 해도 하루는 안방에 했다가 하루는 거실에 했다가 하루는 뭐 걷는 방에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그 명상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장소가 명상하기 적합한 장소로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명상을 꾸준하게 해서 그런 공간을 명상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면 집안에서도 명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집안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라도 그런 장소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이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세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의 자세죠, 그죠? 저희가 좌선 자세를 배웠죠, 그죠? 반가부좌 또는 뭐 평자가 적당하다 그랬죠. 반가부좌를 하거나 평자를 하거나 해서 그다음 허리를 세우는 거죠. 저번에 자세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든 사실 명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걷고 있거나 또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안 그러면 지금처럼 좌선 자세를 하거나 언제든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좌선 자세입니다. 이 좌선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좌선 자세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명상에 익숙해지면 가장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좌선 자세입니다. 이게 신체 어떤 구조상 가장 안정된 자세거든요. 안정된 자세고, 그리고 몸에 가장 부담이 적은 자세입니다, 이게. 제대로,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래서 사실 좌선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상체를 고쳐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긴장되게 막 허리를 쭉 S자로 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허리를 계속 펴려고 애쓰면 몸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몸을 쭉 구부리고 꾸부정하게 있으면 허리가 나중에 좀 지나면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면서도 허리를 어느 정도 쭉 펴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이 정도 자세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긴장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몸에 신경이 쓰입니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몸을 긴장하고 있으면 마음도 긴장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긴장을 하면 몸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긴장이 완전히 풀려야지, 몸에 긴장이 완전히 풀려야지 우리가 몸에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게. 몸에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몸이 계속 불편해서 몸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도 했지만 몸에 긴장을 쫙 풀어서 내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굳어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고서 살펴보면서 몸의 긴장을 쫙 풀어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명상하기 적절한 어떤 몸의 상태가 되고 마음도 준비가 됩니다. 릴렉스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긴장된 상태로만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긴장을 한 상태로 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또 우리는 그 원시 시대부터 이런 그 생존 본능 때문에 항상 뭔가 경계하고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뽀시락 소리만 들려도 뭐지 하면 사람이 긴장이 확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본능적인 어떤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계속 여기저기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감각을 계속 밖으로 보내면서 안테나가 계속 써 있는 거죠. 이게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방 안에 있으면 뭐 누가 뭐 호랑이가 있습니까? 요즘 뭐 부산에도 이런 데 많잖아요. 동네 이름 보면 무슨 범내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범이 많이 났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호랑이가 막 사람도 잡아먹고 해서 뭐 범내골, 범드가 아니는 동네가 많죠. 그죠? 범천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뭐 그때 같으면 그런 맹수한테 안 물려 죽으려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요즘 같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해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얼마나 튼튼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긴장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그 본능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몸도 놓아버리고 내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이 신기루 같은 생각도 놓아버리고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휴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냐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경 쓰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평소 자기도 모르지만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안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장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몸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내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내 감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속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그 걱정거리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명상의 과정은 이 마음의 모든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도 다 놓아버리고 몸에 대한 어떤 신경도 놓아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쓸 기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저것도 신경 안 쓰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내가 걱정할 거리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원래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짐에서 점점 벗어나서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해지고 고요하고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신경을 쓰니까 내 마음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이 자리에 편안하게 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명상을 통해 개발하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몸에 대해 신경을 안 써야 되죠. 긴장을 쫙 풀고죠. 마음속에서도 이런저런 내가 커다란 어떤 번뇌들은 커다란 어떤 마음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는 거죠. 또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가면 잡다한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럽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허리를 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게 사실은 호흡 명상인데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원어로 빨리어로 전면이라는 게 빠리묵항이라고 합니다. 빠리묵항. 빨리어로 빠리묵항이라고 했습니다. 전면에. 근데 사람들이 전면에 그래 전면에 이러니까 전면 코끝이구나 전면이 안 그러면 인중이구나 입술 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주의력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건 이게 원래 번역을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하기도 했고 이걸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전면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전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어떤 중심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주의력의 중심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흡에다가 내가 주의력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력은 다양한 곳에 둘 수 있잖아요. 호흡에 둘 수도 있고 그냥 발에 둘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밖에 달리는 자동차 소리에 내가 주의력을 둘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 우리가 주의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호흡에 주의력을 둔다는 거죠. 이게 전면이라는 게 이 호흡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전면에 둔다 하니까 전면에 코끝에 두고서 이게 여기서 호흡을 막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긴장도 되고 위치를 막 잡으려고 하니까 또 뭐 안면이 때로는 너무 긴장하면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다 확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호흡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 내 주의력을 바로 호흡에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그 호흡을 내가 알아차려야지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 그런 이 유도 명상할 때도 그랬지만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버리고서 주의력을 내 호흡에 두겠다, 이렇게 유도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 주의력을 전면에 두도록 내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지시를 해놓는 거죠. 내 마음에 지시를 해놓고, 우리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그 명상을 시작할 때 내 마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호흡 명상할 때는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거나 또는 생각으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의력을, 또는 뭐 밖에 어떤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고 내가 주의력을 호흡에 들숨과 날숨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지시를 해주는 것.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을 뭐 전면에 확립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이게 그 다음 그 16단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준비 단계고, 16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고,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는 걸 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럼 호흡을 길게 들이쉬니까 1단계에서는 호흡을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짧게 들이쉬니까, 짧게 이렇게 이제 호흡을 아주 짧게 들이쉬었다 내쉰다.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뭐냐면 호흡이 이 자체가 상당히 미세한 대상입니다, 이게. 섬세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의력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오히려 뭐 연물 같으면 좀 쉽거든요, 뭐. 관세음보살 하면 확실하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소리 내면 더 확실하죠. 근데 마음속으로 해도 좀 쉽습니다, 이게. 확 잡히거든요. 그건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또 불상으로 형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고 음성이 있으면 그런 방편은 오히려 쉽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 호흡은 이게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섬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력이 잘 안 가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쉬면서 이게 길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길구나 짧구나 요걸 아는 겁니다. 이게 긴 호흡이네, 짧은 호흡이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호흡이 길면 이제 긴 호흡이라고 알고, 호흡 좀 짧으면 짧은 호흡이라고 알면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순수한 호흡에다가 좀 더 관심을 더 덧붙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길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길고 짧은지 요게 이제 내 관심을 끌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는 호흡 명상 자체가 섬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뭐 태국 숲속 전통에서는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냥은 너무 섬세해서 잘 알아차리기 힘드니까 호흡에다가 일종의 연부를 붙입니다.
우리가 뭐 나무함이 답을 하듯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이렇게 합니다. 붓도라고 합니다. 붓도가 뭐냐면 이 부처님을 부를 때 혹격입니다. 부처님을 부를 때 이제 이 변화형이 있거든요. 원래 부처님한테 붓다 할 때. 근데 이제 부를 때 붓도라고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 호흡을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해서 부처님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붓도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있으니까 관심이 쉽게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호흡에 그렇게 그 주의력을 기울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연물의 소리와 호흡 들숨과 날숨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주의력을 두기가 쉬운 거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드실 때, 또, 그러니까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안다는 거하고 사실 그런 목적은 비슷합니다. 호흡에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뭔가 흥미의 요소, 관심의 요소를 넣은 거죠. 그 태국에서는 이게 좀 가능한 게 뭐냐면 그 불교국가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붓도 하면 그냥 아이고 부처님 하는 거죠. 이게. 그 호흡이 부처님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게. 때로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은 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숫자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호흡을 알아서 하기 힘들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들이쉴 때 하나, 그 다음 둘, 드실 때 셋, 넷 이렇게 해서 10까지 세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하고 그렇게 그걸 반복하는 거죠. 조금 지겹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10, 9, 8, 7 쭉 내서 둘, 하나까지 갔다 10 이렇게 이제 10에서부터 1까지 세기도 하고 거꾸로 세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호흡의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다른 이 잡념에 빠지지 않고 호흡의 주의력을 기울이기가 좀 쉬운 거죠, 이게. 그 호흡에 흥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호흡 그렇게 해서 뭐 숫자를 붙이든 안 그러면 붓도를 가지고 하든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든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호흡을 알다가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냐면 내 마음이 좀 깨어나거든요. 마음 챙김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뭐 숫자나 할까 붓도랄까 이런 걸 떼버리고 순수하게 들숨과 날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을 너무 자세하게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서 하려고 하면 호흡이 막 코끝에서 와가지고 막 쭉 가서 막 배로 갔다가 그다음 배에 갔다가 또 이제 막 코끝하고 막 이런 게 막 보이거든요. 또 자세하게 하던 뭐 호흡이 뭐 코끝에 닿는 느낌, 뭐 인중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호흡 명상은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흡 명상 호흡을 자세하게 알아차리니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잠시도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알아차리니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호흡 명상은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게 위한 겁니다. 자세하게 너무 알차리고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확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신경이 더 쓰이는 거죠. 마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움직이죠. 호흡을 그냥 들숨, 처음에는 뭐냐,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인 줄 아는 정도로 하는 거죠.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좋습니다.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인 줄 아는 거죠. 마음을 그대로 멈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게 되면 그대로 몸을 멈추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가 자선을 하면서 몸이 멈추는 것처럼 내 마음이 멈춘다 이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그런 어떤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없으면 마음은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닙니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생각으로 갔다, 여기저기로 뛰어다닌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호흡이라는 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들숨, 날숨.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알다 보면 이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요 정도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탁 멈추게 되죠. 호흡과 함께. 이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마음이 멈추기 위한 게 이 목적입니다. 명상에. 그러니까 이 호흡을 억지로 자세하게 알아차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세세한 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것.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끝이니 인중이니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세하게 알아차리려 보니까 아 위치가 코끝이구나. 코끝에서 코끝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입술 끝에서 바람이 내가 지나가더라 해서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자세하게 알아차리지 않고 단지 호흡만 하는 거죠. 아, 들어갔다는 것만 아는 정도죠. 들어갔다는 것만 알고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어가는데 그 다음 들어가면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호흡이 들어가는 것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호흡이 나올 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마음을 더 이제 막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서 관심만 가져준 겁니다. 호흡이 이거 많아. 아이고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런 거죠.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 마음 상태가 뭐 고양이가 쥐잡듯이 막 긴장 이런 상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이게 뭐하나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창문을 열어보면 저 앞에서 배가 지나간단 말이죠. 배가 지나가면 바다에서 뭐가 지나가나 배가 지나가나 어떤 배가 지나가나 이 정도만 하는 거죠. 호흡을 그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면 이제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막 고양이가 쥐잡듯이 긴장되게 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다 쫙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배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은 그게 힘듭니까? 그죠? 안 힘들죠. 그죠?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호흡을 바라볼 때 그 정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주의력은 거기 유지하고 있어야죠. 쳐다보고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게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애쓰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근데 명상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명상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이게 뭐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할 핑계거리 없나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게 그래도 약속이 생겼다.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는 거지. 오늘 일이 생겼네. 오늘 저녁 회식이 잡혔네. 아이고 나 그래 핑계거리 생겼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짐이라고 여기면은 안 할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이걸 하면 오히려 편안해지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게 되죠. 사람들이 막 일하러 어디 가자 하면 뭐 웬만하면 다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우리 커피숍에 바닷가에, 청사포 바닷가에 그 뷰가 멋진 커피숍이 있던데 거기 한번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은 없던 시간도 막 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명상도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편안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릴렉스하고 어쨌든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이런 거면 긴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뭔가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 하면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이 뭘 하고 있나 관심만 가지는 거죠.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씨면 날씨인 줄 알고. 그렇구나.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 명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명상을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죠? 싫어하면 거기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 명상할 때 호흡을 바라볼 때, 그냥 정말 내가 친한 친구를 만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준 정말 좋은 친구구나. 친한 친구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풀리죠, 그죠? 피로도 풀리죠, 그죠?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흡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제 명상이 저절로 잘 되겠죠, 그죠?